결합하는 의료계 집단 유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백혈병 환우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한국유방한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동안 불안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치료받는 환자들 뿐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지금 이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또한 재발 방지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 철회와 관련 제도 법률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출생 직후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희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에는 아직까지 완치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써볼 수 있는 약물이 있고 아직 임상 중인 약물이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약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시도하는 병원이 국내 단 한 곳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올해 저희 아이도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시도하려면 그 전에 조직 검사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선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월에서 5월로 그리고 다시 8월로 조직 검사 일정이 밀렸습니다. 조직 검사라는 게 그동안 전공의가 맡아온 영역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큰 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으면 희소질환 환자의 조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별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약물에 관한 한 국내 단 한 곳의 병원, 단 2명의 의사만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되던 무렵 제가 사는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에 조직 검사를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서울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진행하셔라 였습니다. 희귀질환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광고하는 곳인데도 그랬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저희 환우회 회원들도 모두 어쩔 수 없이 서울의 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질환을 흔쾌히 받아주고 케어해주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공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희 아이는 영영 조직 검사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매일 출혈이 생겨 거즈를 갈아야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원인 불명의 감염에 시달려야 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긴 발과 다리 때문에 매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야 하는 저희 아이는 지금 이 사태로 임상시험 약물을 시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도 미처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희소질환이라는 말의 번역어로 공식적으로 쓰는 희귀질환이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고 안 씁니다. 한자어로 희귀라는 말은 드물고 귀하다라는 말인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희소질환자들은 평상시에도 의료 현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니까 병원 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에게 운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의학정보 업데이트도 안 돼 있어서 직접 해외 자료 번역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저희를 보십시오. 무슨 시술이나 치료는커녕 그 앞 단계에 불과한 조직 검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국면에서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조금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조직 검사 먼저 하게 해달라고 말하기 염치 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니까요.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여기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 환자 피해 상황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희 이것도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감히 어디 가서 피해라고 말 못합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분들이 있는데 희소질환자의 삶의 질 문제, 임상약물 접근권 같은 문제 그야말로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여러 희소질환 환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라도 말해야겠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가지로 얼마나 괴롭고 참담한 일인지 정부도 의사도 언론도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유방암 총연합회 박점순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수술을 하고 너무나 환자단체 정보도 없고 그런 단계에서 어려움 또 혜택을 못 받을 그런 당시에 있다가 2005년도에 제가 거대 유방암 한의회를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방암 총연합회를 했는데 5년 동안은 제 사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비가 1억이 들어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 전원주택에서 한우들 오시라고 해서 밥도 해드리고 힐링 프로그램도 해주고 거기서 놀고 산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가 전국에 13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활동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안 받느냐? 저는 그냥 살았기 때문에 살아서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가정에 주부가 무너지면 온 가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주부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살아있는 인생까지 유방암 한우들과 가정을 지키겠다. 주부가 불안하면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제가 모든 사비를 틀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위에 어려운 곳이나 환자들이 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임원들은 공급을 안 받기 때문에요. 그 카드로 그냥 활동했는데 어디 갈 때 그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부의 아픈 마음을 모를 겁니다. 주부가 아프면은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에 뭐 최하 6번이에요. 방사선은 30번. 저도 항암 치료 6번 받고 방사선 30번 받았는데 저는 2002년도에 수술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어느 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고대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살으면은 환자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겠다는 그 다짐 하나와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지 의료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의료진은 자기의 직장입니다. 환자들이 고객이고 자기의 직장인데 암 환자들과 모든 환자들을 팽개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의사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러면은 당신네 가족들은 환자가 없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 역시나 한국유방암 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여성을 책임지는 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그런 환자들을 대표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하라고 했지만은 지금 의사 몇 분이서 이렇게 합니다. 몇 분이서. 그래서 제가 병원마다 다 다니면서 했는데 그 병원에 지금 비대위에 계시는 분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런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면은 나오셔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몇 분에 의해서 희생되지 마십시오.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고 주부가 건강해야지만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성 한우들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국유방암 총연합회로서 대한민국의 13개 지부를 상립하고 설립해서요. 지금 다 제가 월급 안 받는 돈으로 그 지부에 다 내려보내갖고 유방암 환자들을 하고 다 활동을 하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을 안 받고 그 단체에 내려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찾고자 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환자들을 볼모를 잡고 병원을 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종합병원을 추진하고 안 하면은 그 나중에는 어디에 남겨가 다 우리 세금으로 보충돼야 됩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세금 내서 가만히 놀고 환자들의 고통을 주는데 세금을 투입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교수님이 바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복귀 안 하면은 범국민운동 전체적으로 다 할 거를 약속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5년 동안 치료한 비가 1억이 넘는데 그 돈으로 다 의사들이 치료받고 공급 받아가서 생활한 겁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그런데 왜 환자들을 팽개치고 안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저는 제가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가정을 못 지킬 겁니다. 가정이 여성이 무너지면 온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나 아빠는 없어도 잠깐의 저기지만 엄마가 안 계시면 아이들과 남편과 가정은 모두 불행해지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유방암 총연합회 무보수로 지금 13년 동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원주택에서 오시면은 간장, 된장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청국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부종 환자들한테는 김치를 1년에 300개를 만들어서 20kg에서 300개를 해서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또 환자들이 지금 가정에서 얼마나 엄마들이 힘듭니까? 그러면은 자녀들 들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여성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구해서 이 유방암 환자들, 어머니들, 여성 환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모든 가족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의사님들은 모든 사명감을 생각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왜 있습니까? 응? 그거는 환자들도 그렇고 대보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차지하라고 선서하고 병원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복구하셔가지고 내 가족이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리석은 거는 대학병원만 불리게 합니다. 원체는 의료진을 더 뽑아서 2차 병원을 해서 평준화를 하기를 만들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평준화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차 병원이 더 잘 되고 있어요. 1차 병원에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만 죽어나는 거 몇 사람의 비례위원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환자들과 정부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의사들은 복귀하라! 복귀하라!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는 추진 결정 철회하라. 장기 의료 공백 저지를 위한 92개 환자단체 공동성명. 환자에게 2024년은 고통 그 자체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이 사태가 6월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6일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투표를 거쳐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고 결의했고 고려대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등도 잇따라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연이은 집단 휴진, 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환자들은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은 애초에 왜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상가 건물마다 들어차 있는 개원이 간판을 보면 그리고 병상 수가 1,000, 2,000을 넘는 상급 종합병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충분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주로 서울 빅5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치료받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환자들은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3분 진료,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결정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량까지 의료진의 고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기에 하는 말이다.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 좋은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2,000명씩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며 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왜가 빠져있는 건 정부나 의료계나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왜 지금 2,000명여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왜 원점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두 쪽 모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어느 쪽의 주장도 온전히 납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탈진해가는 좋은 의사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기에 환자들은 그분들을 생각하며 말을 아꼈다. 이번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전면 휴진 발표는 그런 환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이다. 어떻게 국립대 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 희귀 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부탁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인가?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싸우더라도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환자에겐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든 안 하든 환자들이 마주할 의료 환경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 하나 없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얼마 전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무대응 불참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으며,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배출될 의료 인력은 10년 후에나 의료 현장으로 나올 것이다. 미래의 의료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하다. 그들이 기피과나 지역의료, 공공의료로 갈 리는 없다. 이 난리통 속에 정부와 의료계 어느 쪽에서도 기피과,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책, 지역 의료를 살릴 방법, 공공의료 그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다.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혹시 다시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면 휴진과 무기한 휴진으로는 결코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없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으며 재발했을 때 대비책도 도모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92개 환자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 무기한 휴진 결정을 규탄하며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는 무기한 휴진, 전면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둘,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위태로운 법적 지위와 일하고 있는 진료 지원 인력을 합법화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라. 셋, 국회는 의료인 집단 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
2024년 6월 13일 한국희귀날새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휴진!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